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지금 모델 3, 모델 Y, 아이오닉 5들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올해 2021년에 나올 차량들이 이게 다가 아닌데 진짜 위에 새 차량들이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성비로 무장한 모델 3 롱레인지와 테슬라의 가장 신상품인 모델 Y,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일렉트릭 쇼크 출사표를 던진 아이오닉 5, 이 세 차량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제 기준으로는 테슬라 모델 Y보다 아이오닉 5가 더 핫합니다. 물론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중립기어 박아놓고 확실하게 실차 리뷰한 후에 제대로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새 차량들의 차이점이 뭔데? 뭐가 다른 건데? 궁금한 부분 여러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확실하게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리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리뷰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의 경험과 섞어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여 모델 3, 모델 Y, 아이오닉 5 이렇게 세 차량 비교 분석해볼게요. 퍼포먼스 차량들이 아닌 가장 비슷한 재원 세 가지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AWD 풀옵션,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 풀옵션,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풀옵션, 이 세 차량 말이죠. 일단 재원, 아이오닉 5는 4635에 1890에 1605에 휠베이스 3000mm 그리고 제로백 5.2초입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4694, 1849, 1443 그리고 휠베이스는 2875, 4.4초의 제로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4751, 1921, 1624 그리고 휠베이스는 2890 그리고 제로백은 5초를 갖고 있어요. 공차 중량은 아이오닉 5는 제대로 공개는 되지는 않았는데 유럽 기준으로 2톤 딱 2000kg, 그리고 모델 3는 1847kg, 그리고 모델 Y는 2003kg, 2톤하고 조금 3kg가 추가된 거죠. 크기로 봤을 때는 모델 Y가 가장 큽니다. 산타페가 4800, 1900, 1710, 휠베이스는 가장 적은 2765mm로 모델 Y와 산타페는 거의 비슷한 크기에 휠베이스는 오히려 모델 Y가 23cm가 넓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그리고 모델 3 순으로 큽니다. 다만 전장은 아이오닉 5가 오히려 조금 더 짧아서 장단점이 예상돼요. 모델 3보다 전장이 6cm나 앞뒤로 짧아서 트렁크나 적재 공간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예상되고요. 다만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의 아이오닉 5는 앞뒤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아서 운전하기는 쉬울 것으로 예측되고 실내의 공간을 가장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아이오닉 5가 동력 성능 면에서 테슬라 모델 시리즈들에 비해 엄청나게 딸린다고 생각하시던데 모델 Y 롱레인지와 아이오닉 5 AWD와의 제로백 차이는 고작 0.2초, 모델 3와는 0.8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퍼포먼스 트림으로 가지 않는 이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행상의 기민함을 원한다면 아이오닉 5도 충분한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아이오닉 5는 프론트 모터가 옵션으로 추가된 4륜 차량 303마력 정도에서만 5.2초의 제로백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본 프론트 모터가 없는 후륜 217마력 차량에서는 7.4초의 제로백을 기록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7.4초 제로백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들의 롱레인지 트림들은 모두 앞뒤 듀얼 모터이므로 옵션상의 제로백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300마력 정도의 후륜 구동 차량으로 나왔으면 전 더도 없이 후륜 차량을 구입했을 텐데 이게 217마력 정도의 후륜 구동 차량이 기본이라서 AWD 옵션을 넣었습니다. 후륜 구동 차량을 선택하지 않은 자세한 이유나 아이오닉 5의 옵션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제대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 결론부터 얘기해서 모든 보조금을 다 받고 고객들이 취등록세 포함 실제로 구입하려고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을 확인해 보시죠.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 기준입니다.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AWD 풀옵션이 약 5,500만원, 모델 3 롱레인지 풀옵션이 약 6,228만원, 모델 Y 롱레인지 풀옵션이 약 7,855만원, 그리고 모델 3랑 모델 Y는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 금액은요,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AWD 풀옵션은 약 6,70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00만원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거고요. 모델 3 롱레인지 풀옵션은 7,353만원, 이제 여기서 1,125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거고요. 모델 Y 롱레인지 풀옵션, 이거 8,417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조금이 562만원밖에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건 약간 미정인데, 모델 Y 롱레인지 풀옵션의 보조금은 아직 2021년 전기차 보조금 누리 정책에 직접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50%의 보조금만 받는 모델 3 퍼포먼스
퍼포먼스의 보조금을 역산해서 산출하여 예상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풀옵션 가격 역시 옵션의 가격들이 아직 제대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대의 다른 차량 옵션들을 비교하여 예측한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가격대로만 한다면 확실히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AWD 모델이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델 3 롱레인지와 함께 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1200만원, 모델 3 롱레인지는 1150만원을 받게 되네요. 아쉽게도 모델 Y 롱레인지만 베이스 프라이스가 가격적 한계로 반밖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답니다. 참고로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옵션을 넣다 보니까 6천만원 이상이 넘어가서 보조금을 반밖에 받지 못한다던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이스 프라이스,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이면 전액 보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베이스 프라이스가 5,999만원에 옵션이 1억이라서 1억 5,999만원이 돼도 모든 보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닌가? 각 차량들마다의 만듦새나 서로 상쇄하는 장단점이 있기에 이 가격이면 이거 사지 라는 말은 의외로 통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기술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모델 시리즈들의 장점이 뚜렷한 반면에 단점 역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싼 아이오닉 5를 구입할 바에 800만원 더 보태서 모델 3 롱레인지 산다 라는 식으로 우기는 건 그다지 맞지 않는 처사로 보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차량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거 그냥 구입하시면 되는 거죠 뭐. 가용거리. 전기차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가용거리입니다. 모델 3 리프레쉬의 가용거리와 모델 Y의 가용거리는 지금 이 세그먼트의 전기차 사상 역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들입니다. 모델 3 롱레인지는 498km 인증, 모델 Y 롱레인지는 무려 511km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GMP 플랫폼으로 WLTP 기준 500km 넘게 갈 수 있다고 예상했던 아이오닉 5의 한 번 충전 시 최대 가용거리는 410에서 430km 정도로 아직 인증을 받진 않았지만 테슬라 모델 시리즈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가용거리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가용거리는 롱롱 익선이라서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3년 넘게 전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국내 인증으로 400km만 넘길 수 있으면 충분히 일상 영역 및 가벼운 거리를 여행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부분은 큰 걱정은 들지 않더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롱롱 익선은 국룰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의 가용거리는 테슬라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3와 모델 Y의 롱레인지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 인프라. 역시나 가용거리와 함께 중요한 부분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전기차에서 충전이라 하면 가용거리와 함께 차량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충분 조건이거든요. 모델 시리즈들은 현대 35개 정도의 슈퍼차저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 산악지역, 음영지역 조금만 빼면 전국을 충전하면서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꽤 많은 곳에 슈퍼차저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다만 명절같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전기 차량이 몰리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충전 속도 탓에 꽤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전기차를 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랫동안 충전하며 전기차를 몰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기는 하는데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가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획에 차질 없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코나 리뷰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현대에서는 달려와서 직접 충전해주는 긴급 충전 서비스도 있고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 차량들은 각 차량들끼리 V2V, Vehicle to Vehicle로 긴급 충전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약간의 보상을 주고 전기를 거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00V급, 최대 속도 350kW급의 하이차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오닉 5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적재 공간 활용성. 적재 공간 활용성은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모델 Y와 모델 3는 앞쪽 프렁크의 공간뿐만 아니라 뒤쪽 트렁크의 공간 밑에 있는 지하실 같은 엄청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뒤쪽 트렁크 아래쪽에 공간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유롭죠. 하지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뒤쪽 트렁크는 모델 3보다 조금 더 넓고 근데 해치백 구조로 열려서 훨씬 더 많은 짐을 편하게 적층해서 쌓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하실의 사이즈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각 차량의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Y도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해치백 구조로 넓게 열리고 크게 열려서 많은 짐을 적층형으로 쉽게 쌓을 수 있는 구조인데, 하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작은 트렁크 개폐 공간 및 적은 사이즈로 여유로운 짐을 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트렁크의 공간의 경우 아이오닉 5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앞쪽의 트렁크 사이즈가 모델 3나 모델 Y에 비해 확연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본 결과 솔직히 트렁크의 사이즈가 모델 X나 모델 S만큼 막 엄청나게 넓어서 트렁크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충전 부품이나 약간의 세차용품 정도만 넣고 다녀도 사실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의 전면 수납 공간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 거거익선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짐을 거치할 수 있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쓸데없는 짐을 자꾸 갖고 다니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재량이 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모델 3나 모델 S에 엄청나게 많은 짐이 들어가 있어 갖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공간은 거거익선이게 맞고 넓은 만큼 필요할 때만 적재할 수 있게 자동차 생활을 영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오닉 5는 총 511리터, 그리고 모델 3는 425리터. 근데 모델 Y는 도대체 몇 리터의 공간인지 뭐 도저히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00리터에서 60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띄워드린 대로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 이건 아직 아이오닉 5를 타보지 못했고 역시 모델 Y를 타보지 않은 문제라 정확히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 항목에서는 점수를 산정할 수는 없어요. 모델 3 퍼포먼스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모델 3 퍼포먼스만 점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의 승차감은 꽤 컴포트한 승차감을 나타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아이오닉 5의 주행 영상을 보면 꽤 출렁출렁대는 서스의 느낌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차대 강성, 셰시의 비틀림 강성이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전기차들은 셰시 하단이 일체형 배터리로 꽉 묶여져 있어서 강성에 매우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런 강성에 붙어있는 컴포트해 보이는 서스펜션과 부드러운 댐핑 감쇄력의 느낌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단단한 몸체고 셰시 플랫폼이지만 편한 세팅감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나름 기대하고 있는 아이오닉 5의 승차감이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타보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모델 3보다 더 단단하고 딱딱한 승차감이라고들 말씀하시네요. 뒷좌석에 타서 느껴지는 승차감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여부까지 판단해야 될 정도라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딱딱한 승차감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모델 Y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예측되고 진입장벽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소유한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차대 강성이 매우 단단하고 셰시의 비틀림 강성이 뛰어난 것이 단방에 느껴집니다. 거기에 차체의 하부를 받쳐주는 서스펜션, 뼈다구들이 잘 조여져 있고 매우 탄탄하고 단단한 스포츠성의 세팅으로 펀드라이빙, 그러니까 즐거운 펀드라이빙의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빠르게 차량을 타고 돌아다닐 때는 꽤 만족스러운 세팅감이 느껴지고 고속 안정성도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셰시의 비틀림 강성도 단단한데 서스의 세팅까지도 민감하게 공중에 순간 딱 떴다가 떨어졌을 때 빠른 트랙션 확보를 위해서 빠르고 민첩하고 그리고 좀 거친 그 서스 뼈다귀의 세팅 때문에, 게다가 댐핑의 감쇄력 역시 민감한 스포츠 세팅이라서 잔 진동이나 노면 하부에서 들어오는 탱탱거림을 거의 잡아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없어서 이 민감한 스포츠 세팅으로 지속적으로 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지라 하측부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그 진동이 머리까지 전해져서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는 약간의 각오를 하고 떠나는 게 좋을 정도입니다. 스포츠 세팅으로는 뭐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 영역 승차감으로서는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행보조장치. 모델 3와 모델 Y는 같은 주행보조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2단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느낌의 강력한 ADAS를 갖추고 있죠. 유턴에 가까운 곡선에서도 차선 추종성이 대단하지만 끼어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대처 또한 상당합니다. 근데 너무 민감한 주행보조장치의 민감성과 오토파일럿의 가끔 버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 드는데요. 그 팬텀 브레이킹 현상만 빼면 사실상 손과 발을 올려놓지 않고 거리가 300km가 넘는 톨게이트 투 톨게이트를 횡단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풀옵션 차량들에게는 FSD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이고 사실상 쓰는데 불편함이 더 많은 아주 극초기 단계의 기술이라 굳이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FSD 기능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써보시면 신기하긴 할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IC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2차선에 느리게 가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1차선으로 추월해서 다시 2차선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튼 처음 느끼는 신세계는
초기에는 매우 재미있지만 실질적 운전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숙성된 FSD 기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중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대박 꿀 기능으로 정말 편하게 차선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정성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로컬적 특성상 고속도로 데이터 연계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은 현대 에이다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네요. 그에 비해 아이오닉5의 에이다스는 그야말로 2단계, 딱 2단계라고 느껴지는 에이다스 주행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일 겁니다. 오토파일럿에 비해 차선의 추종성이나 곡선을 따라 나가는 강력한 차선 물기 기능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으나 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HDA2라는 로컬적 특성을 반영한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120km로 항속 어댑티브 크루징을 하다가도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카메라를 디텍팅하면 자동으로 100km로 줄여서 가기도 하며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주행 보조 장치를 더해 보기에 더 편한 부분으로서 유저들에게 어필하기도 하네요. 사실 고속도로를 다니는 데 있어 HDA2를 포함한 에이다스 정도만 돼도 상당히 편한데 여기에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기존 HDA2보다 훨씬 진보되어서 들어갔다고 해서 좀 기대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GM의 오토크루즈만 빼고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든 주행 보조 장치들을 다 써봤는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따라갈 정도의 에이다스는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내 거주성. 이 부분 역시 아이오닉5는 제대로 타보질 못했기 때문에 추론만 해본 경우인데요. 3000mm의 휠베이스는 절대적 실내 거주 산출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확실히 적은 휠베이스를 가진 차량들보다는 실내 산출이 용이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게다가 그 어떤 브랜드들보다 실내 거주성을 잘 활용하는 현대이기에 3000mm의 휠베이스를 얼마나 잘 쥐어짜서 거주성을 확보했는지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공개된 영상으로만 봐서도 상당한 거주성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공개된 영상을 보고 와, 겨울과 여름에 편하게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저는 멋진 장소에 주차를 해놓고 앞열 맨 앞으로 밀어놓고 뒤쪽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노트북으로 쾌적하게 작업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다면 모델 3나 모델 Y는 어떨까요? 모델 3는 전형적인 컴팩트 세단입니다. 따라서 적정하게 혼자 혹은 둘이 컴팩트하게 가뿐하게 타고 다니기에 매우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두 바퀴밖에 돌아 나가지 않는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서 매우 기민한 회두성을 갖고 단둘이서 슝슝 돌아다니기에는 최고인데 가족용 차량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아주 약간 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거리를 아들 둘과 어른 두 명이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2시간 이상 장거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면 부스터나 카시트를 통해 충격이나 바닥이 높은 것들이 해칭이 되는데 성인급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바닥이 높아서 앉아있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바닥에 다리를 들고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오래 가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착좌감 및 착석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오래 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에 비해 아이오닉5나 모델 Y는 가족차로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성이 괜찮거든요. 특히 뒷좌석의 착석감이나 착좌감이 의자에 앉은 듯이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모델 3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빠른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델 3지만 높은 헤드룸과 앉기 편한 의자 같은 착석감의 아이오닉5나 모델 Y는 성인 몸이 되는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모델 Y보다도 아이오닉5는 무려 11cm나 넓은 이기적인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적극 활용한 아이오닉5의 실내 거주성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대치로서 실내 공간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앉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의성.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의외로 테슬라 모델 시리즈에 없는 기능들에 대해 기술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를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보통 자동차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편의 기능들 중에 삭제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을 리포팅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보듯 테슬라의 차량에서는 대부분의 운전 보조 기능 및 편의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에서는 보통 자동차 브랜드에서 쓰는 편의 기능이나 운전 보조 장치들이 거의 다 접목되어 있죠. 특히나 엄청 전기 에너지를 바닥에 깔고 있어서 더 여유롭게 높은 음량의 음원을 부담없이 들을 수도 있고 헤드라이트나 실내 조명 등을 마음 편하게 켜놓을 수 있을 수도 있죠. 의외로 제가 시동 꺼놓고 라이트 켜놓다가 예전에 방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시동 공조 시스템으로 편하게 적당한 온도로 대기할 수 있는 점은 모든 전기 차량들의 절대적 장점이죠. 그에 더해 AR HUD 기능, 우적 감지 센서, 축구방 추돌 감지 센서, 어라운드 뷰, 축구방 카메라, 로컬 극대화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회생제동의 세기 조절, 통풍 시트, 모델 Y에는 있지만 모델 3에는 없는 핸들 손따 기능, 후열 B필러 공조 시스템, 후열 전동 컨트롤 시스템, 모든 시트의 메모리 기능, 전면 열애, 무중력 리클라이닝 기능, 루프 글라스이면서 자동 차양막을 갖고 있는 비전 루프, 후열 수동 선쉐이드, 후열 리클라이닝
디자이닝까지,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능인 V2에 V2C, V2V 등의 24kWh의 배터리 용량을 3kW급으로 출력할 수 있는 전력 출력 기능까지 갖고 있는 점은 매우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는 없는 끝까지 편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테슬라의 차량들과 비교하여 하향 평가되는 부분들이 이런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따라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모델 Y보다 아이오닉 5를 한번 소유함으로써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답니다. 총평!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롱레인지, 아이오닉 5의 각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가 낫다, 뭐가 별로다를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 각자 차량들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고 구입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저는 테슬라를 2대나 갖고 있으면서 이미 기술한 테슬라의 장점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의성과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오닉 5에 관심이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현대의 불신을 갖고 있거나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테슬라 차량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량이 어떤 차량보다 낫다라고 하는 진영 논리나 흑백 논리를 갖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 생각에 대한 우월함을 남한테 강요한다면 그 또한 저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점 투성이 차량들이라도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장점이 나에게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 차량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논리로 내게 맞는 차량을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가감없이 말씀드림으로써 최대한 차량을 고를 시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리포팅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비교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맞는 차량들을 구입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거나 훗날에도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감없이 들으실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시시콜콜한 내용들과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 리퍼럴 코드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시면 각자 11만 테슬라 크레딧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제 코드를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